안녕하세요. 툴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아사히TV에서 시사 뉴스 같은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슈퍼제이 채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대중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목요일에 하고 있는 추적 진실의 행방이란 코너는 미해결 사건 또는 수수께끼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매니아층이 일본 내에 많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프로죠. 2011년 10월 13일 이날은 약 17년 전, 즉 1994년 9월 2일에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이 끝나고 일본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게 되는데요. 이 게시판을 좀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메모 대체 뭐야? 너도 봤어? 메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였을까요? 실종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사라진 여성의 이름은 아라시 마유미. 실종 당시 그녀는 27살이었고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린 딸을 둔 채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그녀는 출산 직전 몸조리를 위해서 친정에 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출산을 앞둔 그녀를 잘 돌봐주었고 무탈한 출산으로 이어져서 어여쁜 딸을 낳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마유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워낙 이전부터 허약한 체질이었고 출산도 제왕절개를 했고 이후에 몸 상태가 정상으로 쉽사리 돌아오지 않다 보니 집에 돌아가서 아기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마유미의 병원 기록에 의하면 키 157cm, 체중이 39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약 1년 반 정도 더 친정에 머무르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9월 2일 친언니인 요코에게 동창생을 만나러 잠시 나갔다 오겠다면서 저녁 7시쯤에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의 마유미는 흰 바탕에 무늬가 들어간 반팔 티셔츠 그리고 이제 밑에는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손가방만을 들고 나갔다고 언니 요코가 증언을 하게 되죠. 정말 잠깐 이 앞에 나가는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유미는 늦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요. 가족들은 좀 걱정이 됐지만 워낙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마유미의 방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합니다. 그녀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고 휴대폰 메시지를 수십 번 확인해봐도 남겨진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한편 언니 요코는요, 이 마유미가 만나러 간다고 했던 동창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창생이 나는 마유미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동생 마유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한 요코는 마침내 마유미의 방을 뒤져보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그 동창생 말고도 다른 지인의 어떤 연락처라도 찾아볼 수 있었겠죠. 그렇게 방을 한참을 뒤지다가 옷장에서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약간의 일기 형식으로 써져 있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남편 외에 다른 남성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남성 A. 그리고 이 메모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혹시 마유미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사라지기로 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 요코가 메모 속 이 남자의 이름을 보고 어젯밤 집에 걸려온 이상한 전화 한 통을 기억해냅니다. 늦은 시각 전화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마유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은 마유미의 지인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다라고 했던 이름이 이 메모지에 적힌 이름과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언니 요코는 다급하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이 남성 A에게 우리 지금 좀 만나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는 순순히 약속 장소에 나오게 됩니다. 요코는 일단 어제 마유미를 만났냐고 다그치게 되는데 이에 남성 A씨가 잠시 만났다고 시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언니가 그러면 도대체 마유미를 어떻게 했냐라고 묻자 A씨의 대답은 헐받을 짓을 했다면 감옥에 가야겠죠. 이 대답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듯한 아주 애매모호한 말투였습니다. 요코는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이 남성이 잠시 마유미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곧 헤어졌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렸다가 집에 바로 돌아갔다라는 진술이 다 확인이 되었고요. 추가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유미가 실종된 이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녀의 행방을 알만한 이 A씨로부터 별다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게 되자 언니 요코는 이번에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태까지 가장 의심스러웠던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되죠. 정말 하루하루 가족들이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던 중 6개월 후 1995년 3월 9일 이 탐정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데 드디어 A씨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A씨가 심야에 캔주스 2개를 들고 산속으로 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성묘를 가는 듯 한 것처럼 보였고 뭔가 이 실종 사건에 대한 걸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니 요코는 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리게 되죠. 이후 경찰은 해당 산속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허무하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버렸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되죠. 그러다 실종 17년 만인 2011년 제2채널의 인기 프로인 추적 진실의 행방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조명이 되었던 겁니다. 제작진 또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 당시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마유미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의미 있는 자취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 방송의 마지막은 언니 요코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내 동생을 본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내 딸이 정말 한없이 다정한 아이였다라면서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쩐지 불안한 얼굴에 그 얼굴로 딸의 모습을 이제 막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까지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프로의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마유미의 소식이나 이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린다고 호소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발칵 뒤집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시판이 뜨거웠던 이유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제보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 잡혔던 한 메모 때문이었는데요. 그 메모는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인터뷰하는 장면 뒤쪽에 있는 책장에 붙여진 메모입니다. 이 메모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요코노 하나시와 신지루나 요코의 말을 믿지 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메모는 오직 아버지 인터뷰 장면에서만 나왔는데요. 만약 이 메모가 정말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난 17년간 미제로 밝혀지지 못한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전환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마유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그 증언과 남성 A씨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 이 모든 것은요, 언니 요코의 진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유미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나갔다, 뭘 입고 나갔다 라는 말들은 언니 요코밖에 듣지 못했고요. 남성 A씨를 만났는데 벌 받을 짓을 했다면 죗값을 받겠죠? 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도 요코와 남성이 둘이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또 이상한 점은 언니 요코가 방에서 발견했다라는 그 마유미의 메모 있었죠. 어떤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나에게 시련을 줬다 라는 건요, 굉장히 이 실종자가 남긴 마지막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요코는 범인은 어쨌든 A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태까지 마유미 실종 사건으로 가족의 슬픈 사연을 보던 사람들은, 아니 이 메모 한 장으로 이 여태까지 이렇게 슬프게 막 동생을 그리워하던 이 요코, 이 사람의 증언이 정말 사실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일본 네티즌들은요, 자발적으로 차근차근 이 사건을 과거에서부터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보니까 이 마유미 실종과 관련된 모든 증거, 증언은 다 요코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의 모든 수사 방향 또한 요코가 한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을 사라지게 한 사람이 언니 요코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조작하고 거짓말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약에 마유미가 이 시련의 어떤 아픔을 겪어가지고 스스로 난 실종자가 없어질 거야, 떠날 거야 라고 결심을 했고, 그걸 만약 알려주려고 그 메모, 나는 남자에게 실련당했다 하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까지, 그걸 만약에 당사자가 남긴 거라면 왜 그걸 옷장에 넣었을까요?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고요. 또한 요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지막 마치 약간 유언처럼 남긴 메모일 수도 있는데 어째서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넣어둔 걸까요? 그냥 버려버린 걸까요? 게다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유미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륜 상태라고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요코는 이제 강력하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서 저 남자가 내 동생을 데려간 거다 라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이것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코의 어떤 상상력이 들어간 건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워낙 초기부터 조사가 요코의 말에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 이후에 한 네티즌이 자신이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미행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산 근처 어두운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남성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올라옵니다. 생각해보면 탐정을 고용하고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산에 성묘 가는 모습인 것 같았다라는 것도 그녀가 들은 거고 그녀가 경찰한테 전달했던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모든 것이 의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게시판에는 여러 추측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중 한 남성은 자신이 요코의 어렸을 적부터 지인이다 라고 밝히면서 워낙 어릴 때부터 시기도 많고 여동생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의 잘못을 여동생에게 덮어 씌우는 일이 잦았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인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 이후 17년 전 이 미제가 된 실종 사건은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었을까요? 이후 마유미 가족이나 그 요코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인터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이날 방송부는 영상 자체가 아예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어디에서도 이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된 상태이고요. 이거 외에 이 메모를 통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한 것 이외에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코? 심지어 언니 요코는 방송 이후 2013년부터 자취를 감췄고 이 사건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아이의 나이가 약 15개월, 아직 젖먹이인데요. 이런 어린 딸을 두고 나서 홀로 사라진 아라시 마유미의 실종 사건. 과연 문제의 핵심은 친언니 요코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일본의 미스테리에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코가 그런 걸까? 아닌 걸까? 하지만 여전히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